밀양 성폭행 유사범죄 도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처벌은 어땠을까? 최근 20년 전 벌어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이 최근 한 유튜버에 의해 폭로되면서 사건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범죄자를 단죄하는 사법체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해당 사건은 지난 2004년 경남 밀양의 고교생 44명이 여학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당시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였던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대부분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소년부로 송치되는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4명의 가해자는 미약한 처벌을 받고 모두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으며 당시 16살이었던 피해 학생은 병원에서 치료 도중 자살 시도를 하는 등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처벌은 어땠을까요? 지난 2011년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는 고교생 10명이 여중생 2명을 취하게 만든 뒤 한적한 장소에 데려가 집단 성폭행을 하고 사건 8일 뒤 22명의 고등학생이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협박하며 다시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2의 밀양 사건으로 알려진 도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벌어진 지 12년 만에 범죄 행각이 드러나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당초 도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1년 벌어졌으나 범죄 행위는 2016년 드러났습니다. 이는 2011년 당시 중학생이었던 여학생 2명이 2016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2년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첩보를 입수했으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 1년 뒤에도 정신적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며 내사 중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도봉경찰서 소속 김장수 경위님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과 상담하며 사건 해결을 위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끈질긴 설득 끝에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런 김장수 경위님의 노력에 지난 2016년 22명의 가해자를 모두 검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성인이 된 22명의 가해자 중 군대에 있던 12명의 가해자를 제외한 10명은 모두 기소됐으며 군대에 있던 가해자 12명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재판부의 판결에 납부하지 못하고 항소심을 진행했으나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 가해자들은 원심보다 형량이 가중되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등법원 형사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 씨와 정모 씨에게 징역 7년, 김모 씨와 박모 씨에게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생각했다며 아무리 당시 17살 소년이었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한 이들 역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등군사법원 항소 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4년과 3년, 2년 6개월 등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 2부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심과 평생 지워지지 않을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성장기 청소년으로서 가치관 형성에도 매우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며 양형의 이유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도봉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달리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았다고는 하나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견줄 수 없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가해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려 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가해자의 부모가 폭언을 뱉고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한 점에서 가해자들이 받은 처벌은 결코 무거운 처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가해자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것과는 달리 성폭행을 당한 두 피해자는 사건 후 우울증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등 지속적인 고통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밀양 사건처럼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뻔한 도봉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어찌 보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처벌이겠지만 어느 정의로운 경위님의 집념과 피나는 노력으로 피해자와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설득해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등 수사를 철저히 진행해 피해자 22명을 모두 검거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된다의 좋은 선례를 만들어주신 김장수 경위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전하며 의로운 자는 합당한 상을, 범죄자에게는 무거운 처벌을 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